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시작하자면 그런 식의 뭔가 내가 좀 찾아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것들을 취업기간 내내 라고 해봤자 한 3월, 4월, 4월, 5월 앞으로 한 3, 4개월간만 가지고 있으시면 합격해요. 취업해요. 왜? 그럼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보다 되게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가끔 있어요. 근데 취업하는 애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와 쟤 엄청난 스펙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 막 언어 연수 이따만큼 갔다 오고 못도 하고 봉사도 장난 아닌 친구들 있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보면 그게 그거야. 되게 여러분 착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쟤는 뭐 언어 연수도 장난 아니고 뭐 스펙이 되게 빵빵해. 어떡하지? 난 그게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데 생각해봐.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사 담당자라고 해봤자 그냥 여러분보다 2, 3년 먼저 간 사람들 뿐이에요. 2, 3년 전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서 보자고. 이렇게 보면 와, 저 언어 연수 갔다 왔으니까 영어 진짜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여러 명 있잖아. 그렇죠? 예. 저기 갔다 왔어. 되게 언어 연수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딱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언어 연수 갔다 뿐이지. 언어 연수 갔다 온 애가 자소서 쓰는 것도 똑같아. 저는 언어 연수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다 언어 연수를 가가지고 세계 많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뭐 사교성을 키워왔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됐다. 뭐 이런 것들만 쓰지 따로 뭐 이렇게 굉장히 향상되지가 않아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펙적으로 와 쟤는 저래 라고 해봤자 다시 생각해보면 그 스펙 이퀄 그 능력이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걸 인사 담당자들이 왜 몰라요? 자, 그러니까 취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의 싸움이 아니라 다들 요만큼 지금 요 정도거든요. 물론 가끔 이런 애도 있어. 요 정도 이렇게 싸운 것들인데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3, 4개월간의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했던 모습들이 여기서 지금은 요 정도 차이인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3명 중에 1명은 뽑아야 돼. 그럼 이런 거죠. 우와, 쟤는 엄청나니까 꼭 쟤를 뽑아야 돼.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 3명 중에 쟤가 좀 낫네. 그나마 얘가 낫네. 이거예요. 그 차이가 스펙에 있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차이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 위에서 보기에 인사 담당자들이 저 위에서 보기에는 에이 뭐 그냥 둘이 기재기구만. 자격증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차이, 이 3, 4개월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에 있다라는 건데 그 지금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많죠. 자소서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적성도 있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게 바로 적성이라는 거. 적성이 왜 문제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울이는 노력은 비슷비슷한 스펙에서 요만큼 앞서기 위한 바로 요거거든요. 그나마 저 친구가 조금 낫다. 그걸 보기 위한 건데 지금 취업시장은 이렇게 가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요. 얼핏 보면 무슨 뒤풀이 같기도 하죠. 딱딱딱 단계별로 와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뭐죠? 서류. 그렇죠? 서류고 얘가 적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면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번 연도에 채용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 뭘까요? 되게 이렇게 퀴즈식으로 던진가 정적이 감싸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 열린 채용 들어봤죠? 열린 채용은 되게 사람들한테 우와 엄청난 취업 기회가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되게 쉽잖아. 열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열렸던가요? 그럼 주변에 막 삼성 가고 현대 가고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여야 되잖아. 그렇지 않죠? 그죠? 열린 채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 왜냐하면 열린 채용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취업문은 확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3명 뽑던 데는 지금도 3명 뽑아요. 전혀 안 열렸어요, 여기가. 그냥 그대로 뽑아. 그러니까 뭔가 열린 채용이라는 그 어감에는 약간 좀 배신감이 들리는 거죠. 여긴 어떨까요? 면접. 면접은 항상 1대2에서 1대3이에요. 사트만 해도요.
저번에도 상반기죠. 상반기 때 10만 명이 사트를 봤거든요. 전체 4천 명 모집에 10만 명이 사트를 봤어요. 사트 통과자가 몇 명이게요? 사트를 통과해서 얘네들은 그 서류가 없었으니까 사트를 통과해서 면접으로 딱 간 그 인원. 사트 통과자가 7천 명. 9만 3천 명이 사트에서 떨어지고 7천 명이 면접을 갔는데 이 얘기는 말하자면 4천 명 뽑는 면접에 7천 명이 갔다는 얘기는 2대 1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면접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얘가 3명을 뽑아도 결국 1대 3만 돼도 거의 10명, 9명을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4천 명을 뽑는데 과연 이걸 1대 10으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4만 명 면접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온 대학교 총 인원수가 몇 명인데 여러분 대학교 2개, 3개의 인원을 1, 2주 안에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1대 2나 1대 3으로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적인 이유상. 자, 그러니까 여기도 안 열린 거야. 여기 3명 뽑으면 여기 9명 뽑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린 거야 도대체? 그게 여기예요. 뭔가는 사람들한테 야 이게 옛날과 다르구나 라고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자격증 없어지는 거고 학점 없어지는 거고 토익 낮아지는 거고 토익 필요 없어. 오픽만 가져와. 이런 애들이 대기업은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준 거야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지원해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서류에서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어디가 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열어준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공사공단 공기업기에 많이 들리지 않아요? 하긴 이게 여러분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계속 그 쭉 있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공짜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공무원 말고 공사공단 공기업.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사공단 공기업이 스펙을 되게 높게 보던 되었다는 거죠. 뭐 900점도 안 되는 게 어딜 지원해? 뭐 이런 식의 느낌. 근데 열린 채용이 되면서 여기를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700 몇십 점도 지원해. 괜찮아. 안 볼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열린 거예요. 거기 스펙들이. 공사공단 공기업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되게 높은 것들이 열려다 보니까 이건 뭐야? 만만해 보이네? 이러면서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공사공단 공기업은 항상 적성을 같이 도입하지. 왜겠어요? 여기는 한 가령 뭐 예전에는 1대 10에서 요 정도 뽑았다가 이제는 1대 50 막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어디선가는 여기는 그대로야. 그럼 결국 여기서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도 얘기하는 게 적성은 여러분을 붙이기 위해 보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는 시험이다. 여기서 가다가 어디선가는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되게 열받아요. 기껏 가가지고 얘기 저기 떠들었는데 귀화는 우리와 맞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열받고요. 서류에서 떨어지면 더 열받아. 지금이야 뭐 자소선이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쓰다 보면 이제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최상의 자소서가 나온 거야. 내 능력으로서는 이게 최고예요. 정말 열심히 한 건데 그래서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타수할 곳은 에이씨 학교 때문인가? 내가 나온 학교가 문제야. 이런 학교를 보는 이런 기업이 문제야 라는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되게 원망하는데 니네 기업 막 학교 차별한다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나마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 소금물 문제 못 풀었거든. 뒤에 몇 문제 확 놓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붙으면은 왜 붙었지? 막 이렇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적성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수수 떨어뜨리면 이게 객관식이잖아요. 다른 건 주관식인데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업들도 되게 편한 선택을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새 적성의 그 중요함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1월 달에 이런 강의한다, 적성 강의한다, 앞으로 그 한 학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우리 알아보자. 옛날 같으면 아무도 안 왔어. 한 5, 6년 전만 해도 적성은 이제 운전면허 같은 거다. 그 시험 보러 운전면허 객관식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 날 그 차에서 막 이렇게 가면은 합격한다. 이런 느낌의 일주일 전에 잠깐 보는 그런 거였는데 하도 툭툭툭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죠. 기업들도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요건상. 그래서 이제는 열린청이란 말 잘 안 쓰고요. 스펙추얼이란 말을 써요. 스펙추얼.
열린 체형은 어디선가 되게 열어주는 느낌인데 스펙추얼은 나 여기만 열겠다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만 열어줄게. 스펙추얼이잖아. 다른 거 스펙이 다른 데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좁아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관건은 지금 뭐가 됐냐면 이게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채용의 흐름이라는 걸 분명하게 사람들이 뭐 자소서한다, 우르르 해야 된다, 몇 월까지 뭐 해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런 큰 흐름 단계에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돼 있나를 먼저 체크하시고 뭐를 먼저 해야겠다 이걸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은 뭐 자소서를 한 10번은 고쳐야 돼 이런 말을 들어도요. 마음 먹으면 이틀이면 10번 고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 먹기가 되게 힘들어. 그런데 적성은 야 이거 좀만 하면 금방 돼.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다 보니까 공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 취업 준비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단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렇죠? 근데 서류 발표 난 다음에 적성까지 가령 이번 주 화요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적성 언제 보게요?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났어요. 적성 언제 보게요? 이번 주 일요일. 어느 요일에 나오든 이번 주 일요일. 제일 빨리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빨리 났던 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보는 거. 그게 가장 빨랐어. SK.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이 채 안 돼요. 대부분은.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일주일 공부 적성인데 한 번이라도 보거나 아니면 모의라도 이렇게 봤을 텐데 이거 공부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점수가 되겠다라고 느껴져요? 전혀 안 그렇죠. 네. 이거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뭐 6개월 단위로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수능 볼 때요. 1교시 언어, 2교시 수학, 3교시 언어잖아. 마치 이렇게 된 걸 여러분은 공부하다가 그래 언어부터 완벽하게 끝내고 수리로 넘어가리라. 완벽하게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항상 여기서 완벽하게 안 끝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서류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 서류도 안 갖춘 내가 면접을 준비하는 건 시건방지기 짝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국영수를 우리 같이 준비하다가 하루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지만 얘네들이 거의 한두 달 안에 쫙 압축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준비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병렬적인 준비라는 얘기들을 하죠. 직렬적인 준비가 아니라 병렬적인 준비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앞쪽에서 해야 될 게 사실 적성이거든. 다른 것들은 학교에서도 특강 같은 걸 보면 서류나 그러니까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건 하루 와가지고 그냥 사례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그럼 끝이야. 3시간 특강하면 끝이에요. 근데 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따만한 범위의 얘기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한 3시간, 일주일 정도 빠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안 해준다면.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요 선상에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취업은 되게 이제 그 가슴 아픈 말이지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야. 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90점 이상 받으면 난 무조건 다 뽑아줄게. 몇 명이 되든. 안 돼요. 내가 95점이어도 남들이 다 97점이면 난 떨어져. 근데 좋게 생각하면 내가 65점이어도 남들이 60점이면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남들이 60점이겠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게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다는 거고 이게 한 1, 2주일 해가지고는 올라가는 점수가 요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학 전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심지어 이런 데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냐면 한 3년 전인가에 뭐 찍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아니까 상명대에 제가 특강을 가가지고 이 3시간 특강을 하면서 이런 과목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상명대 취업센터장님이 그 강의를 다 들었어. 사실 센터장이면 취업센터에 제일 저거라 처장급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강의 듣기 쉽지 않거든. 하도 애들이 적성하길래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 나이 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주 들으시다가 끝나고서 딱 하는 말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 특강 잠깐 며칠 3일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더니 교과목을 만들었어요.
직무적성과 자기개발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서 이게 그 얘기를 읽어보면 사트, 적성검사를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패스페일도 아니고 A, B, C, D 정식으로 들어간 학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준비가 되겠구나 싶다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들은 성신여대가 우리도 그렇게 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성신여대도 그런 과목이 들어가요. 물론 대학 교과에 사트 이렇게 써있으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름은 직무적성과 자기개발. 하지만 제가 첫째 날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자기개발 따윈 하지 않는다. 직무적성만 할 거니까 자기개발하려고 온 사람은 나가라. 안 나가. 되게 버텨. 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나 봐. 저번에 상명대에서는 160명인데 80명, 80명, 160명인데 근데 외국인이 20명이에요. 뭐 이렇게 야 이거 나가 니네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되게 있고 싶나 봐요. 외국인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자, 지금 대학은 요 정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대학에 되게 좀 재밌어서 관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강해달라 다 나가다 보니까 1년에 50몇 개 대학을 가고, 근데 사트는 대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3시간짜리 강의가 아니라 오면은 2, 3일 막 그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년에 50몇 개를 갔으니까 엄청 많이 갔죠. 갔다가 이제 허무함을 느낀 거야. 3일 이렇게 빡세게 가르쳤는데 과연 얘들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좀 진짜 점수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자리 잡고서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습관을 하는 거지,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거의 안 나갔거든요. 워낙에 친한데 빼놓고는 안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적성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취업에 되게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지금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되게 분명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가이드는 분명히 해드릴 텐데, 가이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어디로 갈지 되게 모르겠어요.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나가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그쪽 방에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되게 어렵게 멋있게 은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뭐 좀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참 좋구나 하고 끝나면은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출발선상에 서 있고 오늘을 계기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걸 시작하는구나. 이미 시작한 거야 지금. 듣고서 그래 그러면 친구랑 약속 있고 다음 주에 이거 있고 요거까지 하고 이거 하고 구정이네. 구정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정 지나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뭘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적성에 지금 전체적인 맵이나 시장 상황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이 좋은 토요일 날 여기까지 하는데 뭔가 손에 하나 들고 가야지. 나 이거 갔다 왔다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마련을 했죠. 자, 요거 보시면서 보면 될 텐데 그 앞에 있는 게 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데 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화려한 전적은 뒤로 하시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자료 자체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적성반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 뒤에 보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약간 크게 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기출문제 유형 일람이라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나온 그 기출문제들을 다 보니까 이런 유형 안에 있더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성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유형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걸 벗어나는 건 없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있을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몇 페이지 안에 이 적성의 거의 모든 유형들은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만하죠, 그러면. 네. 그 제일 뒤에는 이제 수강 후기 몇 개 있고요. 자, 내가 이렇게 된 자료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적성이 뭔지 이렇게 들어가 보자라고 했죠. 일단, 크게 보면 언어, 수리, 추리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언어 수리, 추리 세 파트로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상식이라든가 뭐 공간, 플러스 공간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사트가. 다른 데는 잘 안 붙거든요. 사트가 괴롭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네 세 개는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출이 안 나오는 데가 가끔 몇 기업 있을 뿐 언어 수리가 안 나오는 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어 수리 출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상식 이렇게 붙는 데는 그러니까 이 적성을 보는데 상식을 보는 데는 되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상식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이거는.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도 이제 상식 해가지고 부담감을 가지는 거지 내가 삼성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상식은 거기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는 또 뭐 국정원 상식이라든가 신문, 언론 상식이랑 달라요. 얘네는 웃겨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따 말씀드리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의 상식이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점수가 안 돼요. 그리고 공간인데 공간도 보면 도형이잖아. 나 도형 되게 약한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도형을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다 보라는데도 삼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예. 근데 다른 데는 가만히 보시면요. 이공계만 봐요. 여러분 도형 추리랑 공간 감각은 달라요. 그것도 아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공간 감각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멀쩡한 걸 막 여기다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현기차 아니면 두산 이공계 정도에서 이공계에 굉장히 특화된 얘기인 거지 인문계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만 또 인문계, 이공계 가리지 않고 다 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셨으면 이건 삼성 때문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데는 굳이 그렇진 않거든요. 자, 언어 수리 추리로 돼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언어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적성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모든 기업의 적성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는 삼성과는 좀 다르게 사트는 좀 다르게 갑니다. 이 안에 사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트에서는 요즘 많이 없어진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거 있고요. 한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 단어사의 관계 이런 게 있고 언어에서요. 그 다음에 문단배열, 뭐 접속사 놓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 그렇죠? 지금 여러분한테 나오는 언어에서 나오는 유형들은 얘네들이에요. 자,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그런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 말고 다른 거 있었어요? 내가 봤던 거 중에서 이런 유형 말고 이런 유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억지로 막 짜내야 되죠? 그치? 잘 생각이 안 나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되게 적성하면 되게 우와 이건 뭐 공부할 게 이거 어떻게 공부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리해보니까 이 안에 다 있어요. 유형이라는 게. 물론 비문학이 좀 많지. 주제, 일치, 추론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할 만한 거예요. 나중에 하면 더 없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건 학습이잖아. 그렇죠? 이게 학문이면 그 학습을 되게 단계별로 해서 뭐 1년, 2년의 계획을 세우는 건 맞아.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점수를 맞는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막 얘기하잖아. 영어는 기술이야 이러면서 물론 좀 제가 멘트를 하면 좀 다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거 적성이야말로 완전 기술이에요. 공부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이야. 근데 공부할 건 공부하고 버릴 건 버리고 기술 부릴 건 기술 부리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돼요. 뭘 공부하고 뭘 버리고 뭘 해야 될 건지. 그죠? 예. 오늘 가이드의 역할은 그게 가장 커. 그것만 정확히 받아가셔도 저쪽 방에다만 받아가셔도 오늘 토요일 이 자리에 오신 건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익할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이 중에? 제일 그지 같은 거, 제일 하기 싫은 거. 한자죠, 한자. 자, 한자를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면 한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지금에서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 적성 보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기하세요. 지금 해봤자 안 돼요. 갑자기 패배감이 좀 엄습하는. 근데 괜찮아. 왜?
여러분 가운데 한자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한자 하면 나지 그런 사람 있어? 아무도 없거든요. 중국인이 아닌 이상. 근데 중국인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괜찮아. 또 한자에 자신 있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나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이라니까? 근데 한자 몇 점 이하는 안 돼가 아니라 남들보다 한자를 잘하는지 못하는데 다 같이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치? 예. 한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는 데에서도 한 50문제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만 나오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가성비도 되게 안 좋아요. 내가 이 두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도대체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몇 자를 외울 건데 5,000자? 10,000자? 그렇죠? 들어간 시간에 비해서 이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자는 그냥 깔끔하게 접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쌤 그래도 한자 자격증 이런 거 가진 애들 유리하지 않나요? 지금 한자 자격증 가진 친구 있죠? 한자 잘하시나요? 자격증은 있는데 자신감은 없어. 왠지 아세요? 자격증 시험 보는 날 시험 열심히 보잖아. 답안지랑 한자 지식이랑 다 같이 제출하고 와요. 문 닫고 오면 끝이야. 왜? 암기니까. 근데 그러면 뒤에 2학기에 뭐 9월, 10월에 보는 사람은 그럼 지금부터 하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걔도 포기하세요. 암기니까 계속 암기해줘야 되거든. 그럼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거 맞추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자는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보고요. 우와, 5개 나왔는데 다 틀렸어. 괜찮아. 남들도 그래요. 그치? 예, 이건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 다 같이 못하자. 이런 식의 자신감. 좀 이상한가? 이 중에서 한자랑 되게 지금 얘기한 설명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는 여러분의 바람이고, 그치? 형태적으로는 얘가 그렇죠. 동의어, 반의어. 몇 문제 나와요? 역시 50문제 중에 한두 문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냐? 동의어, 반의어 사전 이따 하는 거 있어. 이거 다 외울 거야?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아씨 뭐야 다 하지 말래니 좋긴 한데 뭔가 불안하고 그렇잖아. 사자성어는요. 이게 사실 사트에서 나올 때는 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네들 요 세 가지는 대기업에선 잘 안 나오고 그 중견기업이나 공사공단 공기업 한마디로 외주 맡기는데 시험 문제를 외주 맡기는 그런 데서만 나오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사자성어는 그런데 나오긴 나오거든요. 사트도 언어에선 없어졌지만 상식에선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아예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실제로 내가 이 기업을 하기로 했어.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있겠죠. 사자성어가 나와. 그러면 사자성어를 하는데 그 하는 걸 한자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사자성어를 읽는 듯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강남역 근처에서 강의한 지가 되게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7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3, 4년쯤 전에 물론 이제 그때는 여기서 안 하고 이 근처 저기서 했는데 3, 4년쯤 전에 애들이 사자성어를 하도 안 하더라고. 그때 이제 또 사트에서 언어에서 5문제 나올 때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때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사트 시험 보기 전에 야 이거라도 해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172가지 정리해가지고 딱 줬거든요. 그게 한 그 일주일 전에 딱 줬는데 한번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보기 한 4개 그때는 사지선다니까 하면 하나에 5개씩 해서 이게 한 4, 5개 되면 20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지성어가. 그의 사트에서 제가 나눠준 172가지에서 20개가 다 나왔어요. 이게 뭐 꼭 제가 쪽집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대놓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왜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자성어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생각해봐. 이심전심 나온단 말이야. 쉬우니까 문제 안 나오고 보기에 나온단 말이죠. 보기에. 뭐 역지사지 이런 거 나와요. 좀 어려우면 주마간산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걸 딱 보니까 그게 한 200에서 300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가지 정도만 딱 알면은 웬만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게다가 뭐 사자성어를 한자로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산자 4자 중에 2자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앞에가 주마면 뒤에는 간산이겠지 뭐. 그죠? 앞에가 금자와 옥자를 읽었어. 그러면 금지옥역?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정적이고
해야 되는 것도 그냥 익숙한 한자인데 요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중에 사자성어가 나온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부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외워서 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그냥 시험 이렇게 잠깐 보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일단 서점에 가시면 그 사자성어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막 짱구 그려져 있고 만화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하셔도 충분해요.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약간 만화라 쪽팔린다 그러면 이렇게 영자신문 같은 걸 싹 싸가지고요. 다 밖에서 보면 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말고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돈도 들이기 싫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쳐보세요. 취업 사자성어 모음, 뭐 시험 사자성어 모음 그러면 할 일 없는 애들이 정리해 놓은 게 진짜 많아요. 그걸 살짝 다운받으시면 돼요. 물론 들어가면 이제 락이 걸려 있겠지만 한 10개 들어가다 보면 한두 개는 풀려 있거든. 그걸 살짝 다운받으시고 미안하면 크크크 답글이라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사자성어는 그리고 그냥 그 한 일주일 전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 기다리면서 버스 안에서 잠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단어사의 관계. 사자성어 다운받으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냥 사자성어 뜻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남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요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이게 뭐가 달라진 건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사자성어 이 뜻의 사자성어가 뭐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과 이 사자성어의 문맥적인 뜻을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유래를 아셔야 돼. 이 사자성어가 왜 생긴 건지를 알아야지 문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칠 때 취업 사자성어 모음하고 쉼표한 다음에 뭐 유래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이걸 적용할 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자료 앞에 써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적성 검사 중심에서 적성 시험에 대한 그걸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되게 찾기 귀찮은 것 같아서 아예 그걸 만들어 놓고 사자성어를 넣어놨거든요. 사자성어 필요하면 거기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단어사의 관계라는 건 A 대 B. 이거와 이거는 무슨 관계냐? A 대 B의 관계를 체크하는 건데 얘는요. 그러니까 삼성이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암기 안 내 라고 하고 얘네들을 다 없애는데도 얘는 살아남아요. 단어사의 관계. 암기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오토바이와 핸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 핸들. 자, 이것과 유사한 관계. 1번 주전자와 손잡이, 2번 책상과 걸상.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무슨 관계예요? 없어서는 안 될 관계? 그렇지. 없으면 손잡이 없으면 못 드니까 없어서는 안 될 관계이긴 하네. 자,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이라는 건 알겠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사의 관계를 두 단어를 들으면 나름 자기가 그 원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인가 보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내가 설정한 원리를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맞더라. 이게 좀 유사한 것 같아. 그게 무슨 관계가 되든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단어 사이의 원리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게 되게 빡빡 돌아갈 때는 정말 잘 맞겠지만 안 돌아갈 때는 한마디로 감이 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시험 점수를 감에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사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사의 관계 한 10개에서 15개까지를 우리가 익힐 거예요. 되게 쉬워. 들으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 내가 하는 원리를 막 넣어보는 거야. 이걸 보면서 억지로 이게 뭘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넣어봐가지고 띡, 이거네. 이런 식으로 띡, 이거네. 그러면 나오는 단어사의 관계가 그 15가지 정도 하면은 90%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15가지 정리한 거죠. 그죠? 자, 우리 아까 오토바이 대 핸들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완제품과 부속품 또는 전체화 부분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전체화 부분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는 있긴 한데 그게 뭐다를 잘 몰랐지만 딱 보면 전체화 부분 이런 식으로 확장할 여지는 되게 많잖아요. 시계와 시침 막 이런 거.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어사의 관계는 되게 쉬운 게 자주 나오는 원리 외운 다음에 그걸 빨리 적용하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니까. 됐죠? 자,
문단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어떤 형식이냐면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드디어 자료를 1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페이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잖아요. 얘가 실제로 풀면은 여러분한테 주는 시간이 10페이지 10번 문장 배열이요. 30초거든요. 지금 제가 30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끝. 여기까지가 30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풀고서 OMR까지 기록까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적성 시험 본 다음에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쵸? 물론 이 거지 같은 뭐 이런 거는 일단 감정이고 이건 뭐가 문제라고 했을 때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요. 이거 시간만 있으면 됐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보면 이게 못 풀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안에 이걸 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한 5문제를 딱 준 다음에 2분 30초 만에 이걸 다 풀어. 1분에 푸는 건 이거보다 길어요. 단락 배열이에요, 그거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죠? 근데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접근하면 안 되는데 문단별은 4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어. 4가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무슨 마술 공개하는 것 같아. 예. 지시어 기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간단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은 굉장히 상식적일 거야. 여러분도 그렇구나. 이그저 어느 지시어죠. 그러면 이러한 실험에 따르면이란 단락이 있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험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은 그 앞단락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시어가 있잖아. 지시어가 있는 곳은 지시어가 눈에 금방 띄잖아요. 그러면 지시어가 이러한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러면 이 뭐에 대한 것이 있는 단락이 뭔지를 앞에서 찾으시라는 거야. 그것만 딱 연결시켜서 그게 연결되지 않은 걸 지워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뭐가 있냐면 디귿에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그러면 정의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니은에 있죠. 지식으로 정의된다. 니은 디귿이 붙어 있어요. 그럼 니은 디귿이 붙어 있지 않은 거 지워볼게요. 1번 니은 리을 안 되고, 2번 니은 기억 안 되고, 3번 니은 디귿 가능, 4번 니은 기억 안 돼. 정답은 3번 끝. 내가 설명까지 해서도 이게 30초 안에 끝나. 설명 안 하고 여러분 눈을 풀면요 10초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5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4문제는 아까 얘기한 4가지 스킬로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확 절약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의 시간을 쏟을 어떤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단별 문제. 근데 문단별 문제는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난이도로 보자면 이렇게 돼서 대기업부터 CJ까지, CJ가 제일 낮거든요, 난이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요, 문단별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길이만 다를 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의 바로 메달 박스. 이걸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기술 부릴 건 기술 부리자고요. 이거 기술이에요. 완전 기술이에요. 있지? 그래서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접속사 넣기는 요즘 많이 사라진 유형이라 원래는 문단 배열이 왜 있는 문제냐면 이 문단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아니면 전환. 그런데 서로 반대되는 얘기야. 그러나 이것의 이유야. 왜냐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가 뭐냐를 하는 건데 그게 다른 말로 접속사예요. 접속사 넣기. 그러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계열의 문제야, 사실은. 같은 계열의 문제. 근데 문단 배열 문제가 하도 뜨다 보니까 요즘 접속사 문제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얘죠, 비문학. 비문학인데 여기는 뭐 주제 문제, 일치 문제, 추론 문제, 비판 문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저번 2014년 하반기부터 삼성이 논증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판 문제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고는 있어요. 자,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이 대기업 수준 있죠?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주로 이제 비문학인 거죠. 주로 비문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비문학 공부 잘하셨나요? 미안. 질문이 너무 도전적이죠? 네. 비문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더 도전적이네. 비문학 공부 대부분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해? 비문학은 그냥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문제만 죽어라 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쫙 하면서 사회 문제, 과학 문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점수가 늘었어?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문학은 타고나는 거야.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은 내 잘못이지 뭐. 이런 식으로 탁 넘어가기 쉬웠던 게 비문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나타났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거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보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없었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된 거고요. 무조건 문제 많이 푸는 거 절대 점수 안 되잖아. 그건 우리가 체험해서 알잖아요. 그 다른 쪽에 뭐가 있냐면 배경지식. 이런 배경지식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말이 돼요? 그 많은 배경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도 꼭 내가 모르는 게 나와.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얘기야. 그런데 틀려요. 배경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가지를 해도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딩 스킬이요. 글 읽는 요령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주제, 일치, 추론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글의 전체적인 얘기를 내가 뭐라고 한 거야? 그게 주제 문제. 내가 세부적으로 설명했지? 그 세부적인 설명 다 알아듣겠어? 일치 문제. 내가 말한 거 외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 추론 문제. 내가 말한 거 진짜일까? 비판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같은 거 할 때도요. 리딩 있으면 이것을 해석하면 문제는 거의 다 맞추잖아. 미안. 이 질문도 도전적이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 것에 따라서 이 문제인 거지 이 문제 자체가 너무 꼬여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석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통은 이 제시문을 놔두고 이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고등학교 내신 때나 나오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을 실제 문제는 안 나와. 그 말장난 문제 있잖아.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딱 봐도 말장난인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실제 문제에서 안 나와요. 실제로 이 얘기를 너 이해했어 못했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면 되게 간단하거든. 이런 얘기들은 함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리딩 스킬이야. 핵심적인 필요한 것만 탁탁탁 집어서 이해하자. 그게 스킬이고 훈련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랬지. 가이드는 되지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딱 했다고 해서 바로 점수가 되느냐. 좀 돼. 아까 왜냐면 문단별 이런 거 바로 점수 될 수 있거든요. 좀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런 부분들은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훈련 방법이나 이런 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체가 훈련을 해야 돼. 리딩 스킬 이런 거에서 빨리빨리 가려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스킬들 알려주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지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처음에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많이 타면 탈수록 늘잖아요. 그렇죠? 대신 효율적으로 타야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을 할 거야. 그래서 언어 강의가 할 게 뭐 있어? 문제만 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푸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고 자 그렇게 보시자면 지금 언어는 이 정도 안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야 되면 사실은 그건 이제 몇 문제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거란 말이에요. 대강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조금 아마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비문학이고 들어가면 몇 개나 맞아야지 합격하는 걸까요? 몇 개를 내가 지금부터 올려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제 몇 점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런 거라면 그건 평균 점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마다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고 애들 수준에 따라 다르고 상대평가잖아. 절대 우린 80점 이상 합격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데 요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성 AT 시험은 이런 식의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점 합격점이면 얘가 30개 만점인 영역이다. 그럼 여기가 15개가 만점이다. 만점의 평균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안에 한 20% 안에 들어간 얘가 합격선이거든요. 얘가 몇 개나 될까요? 30개 만점인 영역에서 평균점은 15개더라고요. 그런데 20% 안에 들어간 이 합격 커트라인 선 이게 몇 개 될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27? 또? 24 정도? 하나만 더. 숫자 주세요. 무슨 로또 같다. 그렇죠? 20? 희망. 그랬으면 하는 희망이 묻어나는. 자,
이 중에 정답은 60초 후에 발표하는 걸로 하면 때릴 거죠. 네. 정답이 없어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18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것의 10분의 1개가 평균과 커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40개 만점은 4개, 20개 만점은 2개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다 때려박아 있어. 이 안에. 엄청나게 붐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성 공부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그냥 풀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봤는데 전혀 못 풀겠다고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해도 되겠지.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깝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졌어. 진짜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다 그래. 여기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이 30개 만점이면 30개 맞아서 뭐 할 거야? 그리고 이거 만점 맞는다고 뭐 사트. 내가 5년을 투자해가지고 사트를 완벽하게 만점 맞았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갑자기 이건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네였나? 자네 때문에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래? 아니잖아. 뭐 할 거야 이거를. 이것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공부로 며칠에도 될 수 있는 여지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와 적성 되게 많은데 저걸 언제 다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다 해? 아까 얘기했잖아. 한자 버려. 몇 문제 나온다고. 버려. 그럼 실제로 문단 배워. 이건 버리면 절대 안 돼. 금방 점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가 요 정도 맞는데 요걸 더 맞겠다. 그러면 이 영역에선 요거 훈련해서 몇 개 더 가겠다. 이런 계획만 정확히 세우시면요. 심지어 오늘 공부해도 내일 점수가 돼요. 제가 늘 전통적으로 하는 반이 뭐냐면 사트 시험 바로 직전날 보는 사트 벼락치기반. 되게 사람들 벼락치기만 하루 전날 해서 될 것 같아라고 안 올 것 같죠. 제일 많아요, 사람이. 그리고 문제 뭐냐면 그렇게 벼락치기 했는데 돼. 왜냐면 문단별 이것만 갖고 들어가도 언어에서는 바로 점수가 되니까. 그럼 수리 추리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곡선은 아마 이렇게 학습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점수가 되는구나. 그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걸 알고 요만큼이 좀 시간이 걸려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집으로 훈련을 한 다음에 좀 기술적인 거 넘어가서 아까 비문학, 리딩 스킬, 훈련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점수가 되는 시점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했어. 근데 요즘엔 애들이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수리는요. 빨리 해야겠다. 수리는 토요일날 이런 강의를 하면 약간 부담감이 이거더라고. 무한도전 전에는 끝내야 된다. 이거 시청에 방해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이 좀 있어요. 자, 순위는 예전엔 A, B 대소 비교라는 게 있었어요. 사트에서 나왔거든요. 없어졌어요. 아예 그거 없어졌나 보다의 문제가 아니라 A, B 대소 비교가 없어졌다는 건 도형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도형 안 해도 돼요. 각도, 길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중학교 교과목, 1년 교과목이 날아가는 거야. 되게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딱히 잘 모른다. 네. 지금 나오는 건 응용계산. 그 다음에 자료해석. 언어보다 훨씬 심플하죠. 두 가지거든요. 응용계산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방정식.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하는 소금물, 거속시 이런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소금물 문제 우리 발목을 항상 잡잖아. 3% 소금을 100g의 물을 첨가했더니 2%가 되었다. 몇 g의 물을 첨가했겠는가?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럼 물 몇 g 따야 네 멋대로 해. 그렇죠? 근데 자꾸 옛날에 배웠고 다 넘어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발목을 잡는다. 특히 여러분 문과 있잖아. 문과는요. 이 몇 g의 물이 들어갔는지 이게 되게 아련한 추억이 한 7년, 8년 된 거예요. 너무 아련해서 신뢰만 있을 뿐이지 공식 따윈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풀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게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소금 문제는 4가지 유형. 물 첨가, 물 증발, 소금물 첨가, 소금물 첨가, 소금 첨가. 이 4가지 유형이에요. 이 4가지만 딱딱딱 알아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왜 이 4가지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려니까 힘든 거고 이 정리만 하면은 그 다음엔 아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오는 게 그럼 소금물 문제, 소금물, 거속시 문제,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뜨는 게 일계산 문제, 뭐 점수 계산 문제는 그전, 나이 계산 또 점수 계산 문제는 그전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격 계산, 원가, 정가, 판매가 이런 거 있죠. 가격 계산 문제. 이런 게 응용 방정식에서 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변별이 안 되니까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응용 계산만 한 20문제 나와. 그런 건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가끔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고 보통 한 20문제 중에 5문제 방정식, 15문제 자료 해석 이런 식으로 안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5문제에서 10문제야. 근데 지금 제가 자주 나온 유형만 꼽아준 게 2, 4, 6, 7개예요. 경우에서 확률은 하나씩 더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것만 하셔도 나오는 8, 90% 유형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건 틀리면 돼. 어차피 내가 100점 맞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응용 계산은 이렇게만 정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지금 수리 저번에 진행했던 거 들은 친구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다 하는데 하루? 3시간 이틀이구나. 이틀 정도 걸려요. 3시간, 3시간이니까 6시간이면 이거 정리는 다 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혼자 하셔도 그냥 며칠 하면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하는 건데 정리를 안 하고 문제를 풀으니까 틀린 거 항상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요즘에 수리는 응용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해석의 문제죠. 5개, 15개라니까. 그죠? 네. 자료 해석 문제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뭐 이제는 이제 이거 많이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 따위로 생긴 문제인데요.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 가령 이게 뭐 GDP 성장률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뭐랄까 미국, 갑자기 끼어든 미국. 자, 8년, 9년, 10년, 11년 GDP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는 표다 라고 했을 때 자료 해석 문제 형태는 이거예요. 다음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2009년에 싱가포르의 GDP보다 2011년 인도네시아의 GDP가 더 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찾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네. 2번 말레이시아는 매해 GDP가 성장 추세에 있었다. 여기를 다 비교한 다음에 이 한 해 떨어졌잖아? 아니네. 3번 2009년 한국은 GDP 성장률이 5% 이상이었다. 그러면 여기를 찾고 여기 찾아서 A, B라고 넣으면 A분의 B-A 곱하기 100 해서 성장률 구한 다음에 넘어가. 그런데 5%는 안 될 거예요. 이명박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귀찮게 하려면 일본은 매해 GDP 성장률이 5%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걸 다 해야 돼. 이 계산을 이렇게 다 하게 만드는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 해석 문제를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이고요. 그냥 짜증나고 귀찮은 문제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모를 건 아니야. 이거랑 이걸 비교해서 이게 더 크다. 이거분의 이거는 0.3이고 이거는 0.34니까 0.34가 더 크다. 이걸 누가 몰라. 근데 그거를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걸 수행해야 되니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를 10몇 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는 거. 표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겨워. 근데 어쨌든 풀었어. 넘기면 새로운 표. 마치 여러분 토익 공부하는데 그 리딩을 딱 해서 풀어가지고 이런 거다 딱 했는데 새로운 리딩. 그때 생기는 그 짜증남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짜증나고 귀찮은 문제예요. 그럼 이 자료 해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줄이는 스킬이에요. 얘는. 우리가 자료 해석을 또 이틀간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계속 이건 이렇게 줄이고 저건 저렇게 줄이고 심지어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식으로 간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최대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최소로 시간을 써가지고 가장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되게 확률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지금 이것만 알고 이대로 적용해도요. 당장은 아니고 이렇게 적용해서 시험 연습을 하면 2-3 문제 더 맞아요. 자, 여러분이 출제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료 해석은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해석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정답을 1번에 놓을래요? 5번에 놓을래요? 이런 사악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바로 또 출제자가 되니까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뒤에서 못 풀게 해야지. 출제자의 롤은 여러분을 정당하게 틀리게 하는 게 롤이에요. 한마디로 변별성을 만든다. 이게 멋진 말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까를 계속 고민하는 건데 시간을 이렇게 끄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무리수로 막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의 재심은 어렵게 하면 돼요. 그럼 시간이 걸리고요. 얘는 이걸 어렵게 해봤자 얼마나 어렵게 하겠어.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번호들을 뒤쪽으로 정답을 둠으로써 이걸 다 하게 만들고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5번부터 대입하세요. 5,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검증 따위 할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자면 제가 그 쭉 보면서 실제 자료 해석을 시간 안에 푸는 애들을 가끔 1년에 한 4-5번씩 보거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데도 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뒤에서부터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렇죠? 네. 이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몇 문제는 더 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렵다라기보단 내가 시간 안에 하나라도 보느냐 덜 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문제 더 맞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전체 그 취업 단계에서 적성은 지금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서류에서 이제 자르는 것들을 못 자르게 되니까 스펙추얼이라는 이름으로 못 자르게 되니까 결국 적성에서 잘라줘야지 면접이 그만큼 되는 거니까 예전에 비해서 적성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스펙추얼 열린 채용이라는 말은 적성과 동일어예요. 이게 있으면 이것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선가는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문제 막상 보니까 언어수리 출이 이따위야. 여러분 어쨌든 기업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기업의 목적은 뭐야? 거기서 좋은 인재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따위 시험으로 우리가 좋은 인재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소금물 문제 잘 푸는 사람, 인재야. 이 소금물의 양을 알다니 대단해. 이 사자성어를 아는 게 과연 기업에서 유리한 일일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재인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따위 시험들을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전시행정이야?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95년서부터 이걸 봤는데 이번에도 뭐 무슨 개편, 취업 개편 어쩌고 하지만 사트 폐지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랬으면 하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바뀌는 거에도 서류 부활이지 사트는 그대로야. 그 얘기 뭐냐면 사트를 뽑았던 사람들 가운데 임원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한 충분한 시간,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좋은 인재가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취업 단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따위 시험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왜 이런 시험을 보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야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하든가 난 이런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되게 기업에서 어떤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없고 그냥 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 적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언어수리 출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적성은 이제 능력 평가니까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능력 그걸 체크하려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능력이 뭘까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성실? 아니에요. 그건 제일 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고 인성적인 거고요. 능력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기 사람 있는 거 맞죠? 우리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지? 뭐일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의 목적이 뭐야? 돈 버는 거죠. 그럼 기업의 인재는 어떤 인재겠어요? 돈 벌어다 주는 애예요. 돈 쓰는 애가 아니라. 그건 누가 돈을 버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실하면 돈을 버나요? 이게 원래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죠. 이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걸 느낄 정도면 더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떤 애가 돈을 버느냐? 자, 이게 이제 기업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말로 뭐 문제 해결력, 기획력, 뭐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등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추리력이에요.
추리. 써 있잖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추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코난, 김전일, 셜록 홈즈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 추리가 이 추리 맞나요? 기업에서 원하는 추리? 맞아요. 되게 이상하잖아. 아니 기업에서 무슨 범인이 살인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자소선이 면접에서 할 말도 생겨요. 적성에도 이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되게 지금 너무 어색하지만 갑자기 급친해져서 이제 취업 동아리를 결성했어. 그래서 MT를 가기로 했어요. 일단 차를 하나 대절해서 가는데 중간에 누가 히치하이킹 하길래 태워줬어. 근데 재수없게 김전일이에요. 여러분의 MT는 피로 물들 거예요, 이제. 자, 해가지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섬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장에 짐을 푸는데 갑자기 보니까 다리가 불타오르고 있어. 섬이 고립에 빠진 거죠. 전화를 해보니까 경찰은 꼭 3일 있다 온대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장을 풀고 하는데 그런 MT일수록 꼭 이상하게 방이 1인 1실이야.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밤에 좀 잠도 잘 못 자고요. 삐걱거린 소리 나고 좀 무서워서 선잠을 자다가 한 6시쯤에 깼어요. 그래서 거실에 딱 나와보니까 춥더라고요. 보니까 문이 열려서 딱 닫고 돌아서는데 앞에 시체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피를 툭툭툭. 복수. 그게 써있고. 자, 쫙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때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뭐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양탄자가 젖어 있어서 비도 안 하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 시계가 4시에 딱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 그럼 4시가 범행 시간이구나. 그럼 4시 알리바이가 없는 애가 누구냐? 사실 그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는 게 이상하죠. 근데 찾아보니까 다들 어떻게들 있어. 근데 한 명이 없어. 애매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범인이라고 하긴 뭐해서 좀 젠가 아닌가 하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됐어. 이 친구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서 발견이 되죠. 이 친구가. 본격적인 연쇄살인. 김전일은 연쇄니까. 자, 이 살인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다 풀었어. 나중에 다 모아놓고요. 김전일이 이제 그런데 딱 풀어놓고 바로 이렇게 너 범인 그러지 않죠. 뭐부터 해요? 설명을 해줘요. 추리쇼. 그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었고 양탄자가 젖어 있었으며 범행 시간이 4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시에 깨어져 있었어요. 그런 이유에서 유리창은 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범인은 너밖에 없어. 범인 어떻게 해? 구궁 사실 20년 전 이러면서 이제 또 책 한 권 분량의 얘기를 해주잖아. 이게 추리야. 증거들을 모아서 범인을 찾아내는 게 추리죠. 우리가 알기론. 그걸 좀 더 일반화해 봅시다. 알려진 정보들, 누구나 사람들이 다 봤어. 알려진 정보들을 모아서 이 정보들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걸 우리가 추리라고 해요.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고력인 거예요. 사고력.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되게 유명한 추리들이 있어요. 이미. 뭐가 있냐면 연역추리라는 게 있는데 연역추리 중에 모든 사람은 죽어. 소 씨는 사람이야. 결론 소 씨는 죽어. 기억나시죠? 1번 정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정보가 있고 소 씨는 사람이라는 정보 2가지가 있는 거야. 소 씨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소 씨는 사람이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합치니까 뭐가 돼요? 얘도 죽겠구나. 이건 새로운 정보거든요. 귀납추리. 소 씨 죽어요. 아 씨도 죽어요. 풀 씨도 죽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정보 1, 정보 2, 정보 3을 해가지고 일반화하니까 얘도 죽고 쟤도 죽고 쟤도 죽는데 얘네들은 다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죽게 되는 거구나. 라는 식의 원리 찾아내기. 귀납추론.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게 바로 추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되죠? 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해요. 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이미 판단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야 일단 해본 다음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접자. 그게 기업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갑자기 취업이 안 돼서 빌빌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우리 엄마한테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 있잖아. 여기 잠깐 앉아보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앉았어. 그랬더니 저금통장을 딱 내밀면서 야 이거 너 취직 안 될 줄 알고 내가 예전부터 준비한 거다. 요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니네 학교 앞에 카페를 한번 차려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통장을 내밀어. 자, 그래서 내가 나온 학교 앞에 카페를 차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차릴래요? 안 차릴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주는 돈 아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네. 차릴래? 안 차릴래?
자, 여러분이 지금 차릴까 안 차릴까 잠깐 생각하는 사람 눈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인원이 그 앞에 있고, 근데 이 경쟁사는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 지금 차리면 늦는 거 아니야? 이게 추리예요. 차려보지 않았지만, 하면 이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추리예요.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여긴 떡집이 없지만, 떡집이 들어가면 이런 상권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될. 경험이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야. 보통 이런 데다 하니까 되더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엎치는 거고요. 근데 추리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런 경험들을 압축시킬 수 있는 거죠. 한두 번 해본 다음에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죠? 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력이야. 우리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 PT에 와. PT자를 만들어 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다 모아. 지금의 업황, 중국의 업황, 이 제품의 경쟁력,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쭉 PT자를 스캔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지금 이렇게 가면 필패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 정보 다 알려져 있어요. 조사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 새로운 거는 추리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기초적인 능력이 있느냐. 자료를 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체크하는 게 얘예요. 여러분 언어 수리는 이건 왜 봐요? 이게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이건 왜 봐? 추리를 할 때 김전일이 새벽 4시에 시계 깨어져 있어.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 시계를 잘 못 읽어 얘는. 그래서 8시로 잘못 읽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학교 앞에 카페를 차려라 라고 했는데 저번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 학교 앞에 하루에 100만 명이 지나다닌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나? 라고 딱 했어요. 근데 내 자료를 잘못 읽었네. 10,000명 지나다녀. 망하는 거죠. 추리를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얘가 정확해야 되고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수리는 주어진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읽는 능력과 자료, 그래프로 된 정보를 읽는 능력, 빠르게 읽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정말 잘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게 추리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기업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맡길 때요. 자, 중국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네가 한번 좀 정리해봐 라고 했을 때 부장님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 하다가 충분히 됐다 싶을 때 그때서 넘겨주게. 이런 부장 없잖아. 언제까지야? 이번 주 금요일이야. 주말에 볼 것도 아니면서 꼭 금요일에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없거든요. 늘. 이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정보를 조사할 시간은 되게 없어요. 근데 정보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열된 정보 중에 빠르게 이거 정보를 이게 대강 이런 얘기구나. 그럼 나한테 쓸데있는 정보구나 아니라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적은 시간을 주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이라고 되게 이제 한탄하시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학교에 맞는 거고. 그러면 나는 원래 타고난 걸 되게 느리게 해. 그러면 훈련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이잖아. 내가 타고나게 느리게 타고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기업에 안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간다라는 거. 자, 추리는 그래서 연역 추리와 이 귀납 추리인데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귀납 추리는 다르게 말하면 소시 죽고 아시 죽고 풀시 죽어. 그러면 이 현상들을 본다면 현상들의 숨겨진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람은 죽나 보다. 이게 이제 숨겨진 원리 찾기. 그래서 얘는 숨겨진 원리 찾기. 원리 찾으라는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숨겨진 원리 찾기. 연역 퀴즈는 얘 참이고 얘 참이야. 모든 사람은 죽고 소시는 사람이야. 그럼 소시는 죽는다는 반드시 참이에요? 아니면 개연적인 참이에요? 소시는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그러니까 새로운 결론 소시는 죽는다. 반드시 참이에요? 개연성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참. 얘는 어때요?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으니까 얘도 죽는 것이다. 반드시예요? 개연성이에요? 이 차이예요. 연역추리와 귀납추리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참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봤던 거 생각해 보세요.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연역추리를 체크하는 문제들이에요. 명제 문제, 퀴즈 문제 이런 것들이요. 추리 퀴즈.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A 앞에 B가 있고 C 앞에 F가 있고 H는 4번째고 C는 3번째 올 수 없다. 알려진 정보는 이거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할 때 A는 몇 번째 오게? 안 알려진 정보거든요. 정보를 종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거. 연역추리예요. 전형적인. 퀴즈 문제는 여러분이 연역추리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트라는 시험 아세요? 법학 적성 시험인데 로스쿨 갈 때 보는 시험이거든요. 언어논리, 추리논증 두 가지인데 추리논증 만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 법학도로서 필요한 연역 추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다. 이게 추리논증의 정의예요. 거의 이것만 나와. 그래서 하시다가 이거 잘하면 로스쿨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 난이도가 좀 있죠, 대신. 자, 그래서 추리는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수출이 2, 4, 6, 8, 10 다음에 뭐게? 우리가 흔히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열이라고 안 하고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숨겨진 원리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2, 4인 플러스 2라는 원리가 숨겨져 있으니까 12가 올 차례구나. 그래서 수열, 우리가 아는 등차, 등비 같은 거 말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규칙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여기의 목표니까. 도형 추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야. 다음에 뭐게? 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걸 것이다. 뭐냐면 도형이 변하는 원리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말고 뭐 이렇게 여기 마지막 9번째 도형 찾기. 여기 뭐 도형들이 제시되고 이건 뭐게? 하는 것도 이 도형들이 나열된 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추리는 역시 도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는 원리 찾기. 그러니까 수라는 소재, 도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는 원리 찾기가 바로 수추리와 도형 추리 문제예요. 귀납 추리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간 감각이랑 되게 다르다고 말씀드린 건 공간 감각은 이것의 전개도가 뭐게? 이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가게? 이건 이 개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원리 찾기니까. 대부분 여러분한테 도형이 나오는 건 문과, 이과를 통틀어서 나오는 같이 봤을 때 나오는 개는요. 도형 추리 문제예요. 공간 감각이 아니라. 전개도라든가 이런 게 공간 감각인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거는 되게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공계에 주로 나오고요. 보통 이공계 문과 통합하는 거는 다 도형 추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도형에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귀납 추리 능력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추리 퀴즈는 크게 6가지 유형이 있고요. 추리 퀴즈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소금물의 공식을 모른 채 소금 문제 계속 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뭐 순서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들어가야 돼. 공식이 있고요. 그 공식만 알면 내가 이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지금은 모든 문제를 그냥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을 용사의 검을 일단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죽이는 건 이게 경험치 쌓기야. 이건 안 얻은 채 동물들 죽여봤자 경험치가 안 쌓여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지만 점수가 안 되는 건 바로 그런 거. 공식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매 문제마다 다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6가지 유형에 대한 일종의 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 공식을 익힌 다음에 적용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이걸 하신 다음에 추리 문제를 푸셔야지 점수가 돼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언어수리 추리 각각의 유형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를 풀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이거구나라고 딱 왔을 거야. 그렇죠? 안 푸른 사람은 대강 이런 시험이구나라고 큰 매핑만 됐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은 출발선상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 그렇죠? 이거 외에 이제 적성의 뭐 상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시간 뭐 4시간짜리 강의면 이제 기업마다 뭐가 다른지 그래서 각 기업의 그런 특성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러기엔 너무 좀 짧은 시간이었긴 해요. 자, 어쨌든 근데 그걸 다 그냥 엑기스로 모아보자면 모든 기업에서 언어수리 추리라는 저렇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공부해봤자 되는 거야 라는 건 여러분이 하기 싫은 핑계라는 거죠.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소서 하루에 이번 학기에는 20개 정도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도 도전적인 질문이야? 20개 정도 지원해야지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몇 개 지원해요? 6개, 7개가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이 겪어왔던 사람도 있어. 이유도 되게 분명해.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남발하는 것보단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업에만 집중하고 저 기업을 제대로 쓰자. 그래서 이제 5개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됐으면 여기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왜 20개를 안 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하다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교 때 밤을 새야지 되는데 밤을 새려면 이제 준비를 하잖아. 밤을 새가지고 하는 날이야 라고 하니까 저녁도 빠방하게 먹고요. 약간 여유도 있어. 커피도 좀 마시고 딱 한 11시쯤에 도서관 자리에 딱 앉았어. 약간 좀 거슬리니까 또 책상 정리도 하고 필통 정리도 그날따라 하고요. 12시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서 공부한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가 있을까? 내가 인생의 행복이란 뭘까? 이렇게 밤새서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받는 게 인생 행복일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을 싸서 딱 나오면서 큰 인생을 위해서 이런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성적표 나온 날 되게 후회하죠. 귀찮아서 그래요. 지금 20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명분은 쌓거든.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걸 다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명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20개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아 되겠다.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부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실제로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소금 문제 한 번만 정리하면 한 문제 더 맞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가 한 달 정도 투자하면 점수가 10점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수능을 생각해봐. 12년을 공부해서 그 몇 점 올렸어요. 그렇죠? 원래 이런 건 확률 싸움이거든요.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점수 올라갈 확률인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닌 한 공부하지 않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게 타협이라는 거죠, 사실은. 자, 지금 여러분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2월 구정이 되면요. 구정 앞에까지는 한가한데 구정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되게 뭔가 빨라져요. 지금 여러분은 이번 상반기에 취업 시즌이 시작이 된다. 약간 롤러코스터를 올라가는 지금 느낌이야. 티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떨어질 거 내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땐 되게 약간 느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정이 바로 여기 딱 지나가는 선. 그리고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티킥 이제만 시작하면 끝. 없어. 된 게 없어. 이게 당해본 사람 알지? 저번 학기. 그러니까 학기마다 달라. 상반기는 구정, 하반기는 추석이 그래. 딱 지나고 나면 확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한가한 느낌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 자소를 지금 써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있어요?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약간 고3 같은 느낌 있잖아. 놀면 안 되는데 놀 건 다 놀아. 그리고 나서 찝찝해 그냥. 찝찝해 할 뿐이지 놀 건 다 놀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정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적성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자소서도 뭐 2개, 3개 쓴다라고 하지만 하루 왼종일 자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담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소서 쓰는 시간 되게 많지 않거든요. 시간상 보면 충분해. 그럼 지금부터 구정 전까지는 적성을 계속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소서, 적성, 면접 중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나 학교 때문에 해봤자 안 돼. 그럼 뭐하러 취업 준비를 해? 그럴 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웬만한 기업들은 요즘에 학벌 타파를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스크리닝 과정에서 학벌이 딱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SNS에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학교 출신 하나도 없지? 막 이러면서 들통이 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열린 채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자르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 정부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지금 그 탓을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좌절감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 구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탓을 찾는 게 맞아요. 자소서를 내가 좀 더 잘 썼으면 됐을 걸. 그래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나온 학교가 문제야. 학교를 어떻게 바꿀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좀 원인을 찾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적성이라는 거죠. 뭐 서류 해서 합격하면 뭐 할 거야? 여기서 다 떨어지면.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가 막 학교 차별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시고요. 2월 이 후반부터 약 3월 이때까지는 계속 자소서 시즌이거든요.
이때 막 자소서를 급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지금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렬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럼 자소서를 좀 작성하면서 SK는 이거야. 쌤 SK는 매일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억울해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 써놓고 그대로 쓰겠다는 게 뭐 1년 내내 이걸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전년 SK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뭐 현기차에 대해 써보고 해가지고 쭉 가지고 계시면 그 문제들이 나중에 면접 나의 면접 가이드가 돼요.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요즘에 나오는 게 살면서 창의성을 발휘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면접지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한다 셈 치고 같이 쓰시다가 이때는 기업에 맞춰가지고 지원 동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거의. 막 쓰면서 이때 또 우리 적성은 좀 실전 적용. 이때까지는 기본을 향상시킨 다음에 이때는 실전 적용. 그러니까 구정 전과 구정 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서류 합격하는 때가 오거든요. 4월 초쯤부터 시작해서 적성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발표가 나고 가령 내가 두산을 그 서류를 넣는데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언어 수리 추리라는 기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두산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두산 서류에서 떨어져. 뭐 한 거야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에 집중을 하시고요. 실제 발표가 나면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두산에만 나오는 그 스타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큐브 맞추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삼성, 상식에만 집중해. 일주일간.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 상식은요. 오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해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루 정도 찍기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벼락치기반 전에 바로 상식반 같은 거 딱 하루 상식 찍어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번 연도에는 2학기, 1학기 다 했는데 보통 한 확률이 20, 30%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수업이 있어요? 5시부터? 아,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잠깐. 아, 네네네. 들어오세요. 아, 이게 제가 그 외신에서 이렇게 취재를 온다고 해가지고. 네. 다행이네. 전 영어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되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네. 자, 뭐 하고 있었지? 아, 상식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벼락치기 그거 잠깐 들으면 그 확률은 한 2, 3, 그러니까 제가 쫙 5시간 동안 정리해 준 거에서 그 다음날 보면 벼락치기에 했던 거에서 한 20, 30%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쪽집게다라고 또 자랑하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돼, 정리.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럴 시간에 제가 좀 그 도움을 드릴 뿐이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 6개월간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툭툭 이거 아느냐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공부할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든지 그 일주일간에 그 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게 효율적인 그 공부를 할 수 있다. 점수 받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자, 한 가지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도대체 그러면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반이라든가 이런 걸 딱 하고 나면 2배 정도는 합격률이 느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보면 20, 30%가 합격률인데 우리 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강의를 지난 다음에 보면 한 5, 60% 합격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2배 정도.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률은 늘어난다. 그랬는데 2년 전,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3년이 됐구나. 2015년이 되니까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가 지방에서 이제 잘 나가는 대학교가 이상한 수업을 했는데 보통은 지방에서 그 사트 강의 같은 걸 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정말 길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16시간만 이 정도가 한계예요. 지방에 가면 한꺼번에 하니까 8시간, 하루에 8시간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이 학교는 그 전년도 예산이 남았나 봐요. 써야 되니까 사트반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8시간씩 5일 40시간을 미친 거죠. 해가지고 탁 해서 이런 강의 제의를 받고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대구에 있었던 건데 가서 이제 대구 가가지고 납작만두도 먹어보고 그럼 좋겠다고 갔는데 납작만두는 개뿔 10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서 다 하고 나면 이제 8시에 끝나. 하루 종일 강의했으니까 되게 피곤하잖아. 뻗어 자. 바로 옆에 기숙사에서 자다가 딱 일어나면 다음날 강의할 시간. 강의하고 자고 하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월요일에 들어와서 차가 나간 게 금요일이야. 나간 적이 없어. 너무 지겨워가지고 납작만두 개뿔 서울 가려면서 금요일에 왔거든요.
그렇게 1월 말에 딱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에 그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그렇게 좀 빡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문제풀이까지 다 여기서 다 해버린 거죠. 집에 가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걔네들이 놀았겠어요? 나름 스터디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4월이 됐어. 한 3년 전에 스타트인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그때 애들이 200명 정도 들었는데 120명 정도가 이공계, 80명이 문과였어요. 이공계 120명 전원 합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성은 타고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찌질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사람은 안 돼.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 아까도 봤잖아. 각각의 핵심 포인트, 스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 공략해도 몇 개 차이고 지금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세 개 올라가는 거가 바로 합격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해봤자 안 돼. 그런 건 여러분의 게으름을 위한 변명이다 생각하시고 실제로는 하면 돼요.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눠드린 자료는 그냥 유형들인데 요즘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이나 뭐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특성들은 조금씩 다 있거든요. 좀 더 들어가면서 보시면 되겠고,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 정규 적성반이 원래는 저번에 시작이 됐는데, 수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돼서 추리 2주, 언어 2주, 2주인데 이제 하루에 2번이라서 많지는 않아요. 4개, 4개씩 해서 언어, 수리, 추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이 정규 적성반에 합류하실 분은 여기 있으니까, 안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취업하다 보면 되게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는 것만 다 떨어져. 내 친구는요. 야, 내가 어디 좋대더라 라고 한마디 알려줬는데 그럼 나도 써야지 라고 해서 딱 하나 썼는데 그게 돼. 이런 그지 같은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분명히 실력대로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쟤는 그쵸?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마지막까지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겠죠. 나는 운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나쁘진 않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로또 한번 대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운 나쁜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있긴 한 걸까요? 이거예요. 얘는 하나 딱 지원했는데 하나가 됐어요. 좋겠네. 정말 운 좋다. 나는 100개를 지원했어.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야. 정말 운 좋은 사람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결과는 어때? 둘 다 하나 된 거예요. 길 가다가 우연히 5,000원짜리 하고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야. 운 좋죠. 나는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없어. 1,000원을 주워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한 달간 땅바닥만 보고 다니면 1,000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둘 다 1,000원 한 번 주신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운이 나쁜 내가 운을 이길 방법은 그만큼의 시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 떨어져. 운 나쁘지. 그런데 결과로 놓고 보자면 둘 다 하나 된 거야. 쟤는 되게 운 좋아. 난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봤자 그럼 나는 지금 뭘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어떤 탓, 구조 탓, 나 운 나쁜 탓 이런 탓은 진짜로 그것 때문이야.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걸 여러 번 시도했을 때 100번에서 99번 떨어지지만 한 번은 붙어. 근데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고요. 흔히 속된 말로 고3 때에 3분의 1, 5분의 1만 해도요. 충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 너무 게을러.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위로도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애들 왜 이렇게 안 하지? 안 하는 거 맞아. 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개가 쌓였는데 저쪽을 하면 목표 1루야. 저쪽이 1루예요.
타자가 공이 치면 일루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저 근처가 일루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열심히 달려갈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습들이 그렇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어딘가 일루, 어딘게 맞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멘토가 나와서 저희가 일루다라고 알려주면 되게 좋겠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멘토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뛰세요. 갔다가 일루 아니네? 돌아왔어.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는 애와 차이가 뭐야? 갔다 오는 게 힘들 뿐이지 어쨌든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건 똑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공부 좀 하란 얘기야. 지금 자소서 좀 쓰고요. 지금 하란 얘기야, 지금. 일단 지금 하란 얘기죠. 남들 이제,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라고 딱 칠 때만 억지로 나가. 그게 이제 시험 치는 데면 그러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지금 갔다 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본 다음에 딱 잡아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취업 과정에서는 그 약간의 차이, 그 열정과 노력, 그런 것들이 티가 나가지고 그나마 저 친구가 낫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시간상 질문 받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못할 거, 그러니까 단체로 못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고요. 일단 공식적인 모든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